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 홈 체이스 센터에서 덴버 너겟츠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덴버의 지난 시즌 MVP죠. 니콜라 요키치의 활약 속에 32승 25패 서부 6위를 하고 있지만 작년 십자인대 부상에서 아직도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전 포인트 가드 자말 머레이가 없고 시즌 초반 역시 부상으로 덴버의 소중한 자원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까지 시즌 아웃 선언이 되면서 올해 정말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덴버는 요키치 언제나 잘하지만 골스만 만나면 잘하는 윌 발틴이나 자마이칼 그린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그동안 골스를 괴롭혀오면서 쉽지 않은 경기를 만들어 왔었고 최근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골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골스의 소식 중 반가운 건 루키 조나탄 쿠민가는 루키들의 올스타전과도 같은 라이징 스타에 결국 출전하게 됩니다. 인디애나의 크리스 두알테 선수가 부상으로 라이징 스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그 빈자리를 쿠민가가 대체 선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뽑히지 않은 것이 조금 의아하긴 했죠. 누가 봐도 포텐셜이 있고 또 무엇보다 라이징 스타, 올스타전 이런 거 하면 뭐겠습니까? 덩크 쇼가 이뤄지는 자리인데 쿠민가를 빼다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뽑힌 게 조금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에 결국 이렇게 대체 선수로 뽑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분 좋게 가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스의 센터 제임스 와이즈맨은 5대5 풀 컨택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복귀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올스타전 이후로는 바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NBA에서 바로 뛰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특히 현재 골스가 센터가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바로 나와서 팀을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와이즈맨을 하루 이틀 보고 말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은 급하지만 이 천천히 경기에 대한 감과 몸을 끌어올리고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G리그에서 몇 경기 경험을 해보고 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어떤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허리 쪽 디스크 부상에서 못 나오고 있는 드레이몬 그린은 부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언젠가는 나온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드레이몬 그린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 의하면 제 생각에 3월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경기 이후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23경기가 남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최소 15경기에서 많게는 20경기까지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이 부재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복귀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빨리 회복하고 복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여기까지 이제 골스 소식을 제가 전하고 이제 경기 주전 라인업 얘기하고 경기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를 하고 있던 저는 경기 시작 전에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어 놨던 해맑은 저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경기 후에 정말로 지칠 대로 지친 멘탈이 나간 저입니다. 여러분들 리뷰할 힘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결과 보고 오시죠. 만약에 오늘 경기에 대한 리뷰를 듣고 싶으셔서 왔다면 정말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진 경기 리뷰를 저도 하고 싶지도 않고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 경기 1점 차로 몬타이 모리스의 3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딱 거기까지만 오늘 경기 얘기하고 깔끔하게 오늘은 우리 여기서 끝을 낼까 하는데 그러면 좀 섭섭하겠죠? 제가 안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영상을 하나 만들까 했는데 오늘 경기 리뷰도 하기 싫은데 그냥 잘 됐습니다. 차라리 오늘 어차피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원래 뭐 조회수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찐 팬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찐 팬들끼리 조금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영상은 최소화하고 그냥 라디오처럼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골스는 체력이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시간이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즌 중에 체력이 다해서 지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명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게 골스만 그동안 뭐 경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은 NBA 경기를 뛰었는데 우리만 힘들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변명에 불과하지 않지만 또 그냥 한편으로 워낙 공이 있건 없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리그에서 수비가 지금 골스는 정상급이잖아요. 수비도 물론
모든 팀들이 똑같이 하는 거지만 이런 정상급 수비는 수비 꼴찌 팀에 비하면 체력 소모가 엄청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더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까지도 그래 좋다 칩시다. 근데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아무것도 안 했죠. 저는 그냥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지막 클리퍼스전 리뷰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금 골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드레이몬 그린만 돌아오면 많이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빅맨 제임스 와이스먼까지 온다면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백업 센터의 자리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바이아웃 마켓에서 센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골스의 골밑 싸움은 진짜 처절하죠. 루니가 잘해주고 있었으나 루니도 지금은 이제 많이 지쳐 보이고, 오늘 같은 상대 요키치나 뭐 유타의 고베어 그리고 백업으로 화이트사이드 이런 선수 나와버리면 뭐 그냥 골밑 자동문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센터를 원하는 이유는 저도 많이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데려올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바이아웃이 될 거라, 바이아웃이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선수는 없습니다. 특히 센터는요. 그리고 설령 어떤 센터가 바이아웃이 될 거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여러분들 바이아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방출입니다. 방출되는 선수는 방출되는 이유가 있겠죠. 잘하고 있는 선수를 왜 방출시키겠어요. 근데 남이 버린 선수를 골스가 데려와서 이제 그 선수를 믿고 시즌을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골스 전문 채널인데 선수 없어요 몰라요 이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이아웃이 될 만한 유력한 센터 3명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번, 이번에 세크라멘토에서 인디애나로 이적된 트리션 탐슨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쓰면서 방금 보니까 한 2시간 전에 인디애나에서 또 방출이 되고 이제 시카고랑 사인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리션 탐슨은 저도 싫었어요. 클리블랜드 있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고, 다른 팀도 아니고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로테이션에도 들지 못한 선수인데 골스에 오면 뭐 어디 쓰겠습니까? 아무튼 1번 넘겨. 2번은 OKC의 데릭 페이버스입니다. 데릭 페이버스 한때 잘하던 선수였죠. 유타에서. 나이는 지금 딱 30살입니다. 같이 뛰어도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OKC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데릭 페이버스가 마지막에 좀 잘하는 팀에 가서 뛰어보고 싶다, 그리고 OKC도 굳이 페이버스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낸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바이아웃이 성사가 되는 건데, 그럼 골스가 페이버스를 노려볼 만은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트레치형 빅맨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골대 밑에서 막 부딪히고 멍들고 리바운드 싸움하는 이런 거 해주는 정통 센터 느낌에다가 리그 경험도 정말 풍부한 선수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스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그 다음 3번 올랜도에 있는 로빈 로페즈입니다. 이 선수도 페이버스랑 뭐 거의 비슷하죠. 경험이 많고 일단 어느 팀에 가든 항상 팬들과 동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돼요. 항상 이 선수는. 그래서 케미스트리 부분에서는 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 정말 오랫동안 골스에서 5내 만에 연관이 정말 오랫동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이 많은데 어린 올랜도 팀에서 허송세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일단 후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 선수들이 이제 골스에 와서 골스가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이제 골스 우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바이아웃 마켓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센터를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얘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총 3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바이아웃에 유력한 선수들이 다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는 지금 누구라도 데려오려면 뭐 당연히 한 명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골스에서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골스의 로스터는 그린과 와이즈만만 있으면 뭐 완벽하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건 없겠지만 충분히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 두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 그래도 누가 나가고 로빈 오페스나 데릭 페이버스를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갈 만한 후보는 저는 뭐 3명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1번으로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데이미안 리가 있겠죠. 데이미안 리가 나가도 괜찮을까요? 데이미안 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인데, 일단 팀에서 잘린다라고 하면 뭐 약간 좀 기분 나빠할 선수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어르신인 커리도 좋아하진 않겠죠. 하지만 농구팀도 이 차가운 심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감정은 뒤로 하고, 실력이 안 되면 그냥 잘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데이미안 리가 실력이 안 되냐라고 생각하면 뭐 골스에서 좋은 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또 그렇다고 잘릴 만한 선수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도 실력이 좋지 못해서 그러지 농구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골스 농구에 정말 완벽히 적응을 한 선수거든요. 저는 데이미안 릴은 그냥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 다음은 JTA인데 JTA 작년에 정말 좋은 선수였다가 올해 사실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죠. 일단 작년에 3점 슛이 40%대로 잘 들어갔는데 올해는 뭐 3점도 슛하는 것 자체를 겁내하고 쏘지도 않지만 설령 쏜다 하더라도 잘 안 들어가고 뭐 언제까지나 허슬 플레이로 팀 사기를 끌어올린다라는 것도 양팀 모두가 정말 열심히 뛴다면 그것도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아니겠죠. 작년에 제2의 드레이먼 그린 얘기까지를 듣던 선수지만 올해 그린이 없을 때 그린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예 로테이션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보낼 만한 거는 맞는데 JTA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내보내긴 좀 그래요. 작년에 JTA가 팀에게 어떤 선수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그것보다도 데릭 페이버스나 러빈 로페즈가 올 수 있다고 해도 JTA보다 더 좋은 옵션인가를 생각하면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JTA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그 다음은 네만야 비엘리차겠죠. 비엘리차가 할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엘리차는 정말 골스의 완벽한 선수입니다. 일단 빅맨이죠. 근데 3점 쏘니까 플로어 스페이싱 잘 되고 빅맨인데 패스까지 정말 잘하는 선수죠. 근데 이상하게 올해 실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몇 경기 빼고. 그리고 비엘리차는 말만 빅맨이지 골밑 수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센터가 부족해서 센터를 데려오는 건데 센터 자리를 뛰고 있는 비엘리차를 내보내고 또 다른 센터를 데려온다면 골스에 남아있는 센터의 숫자는 그대로 똑같겠죠. 물론 전혀 다른 유형의 센터들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선수 중에 1명이 나가고 이제 로빈 로페즈나 뭐 데릭 페이버스 아니면 제가 지금 자꾸 그 두 선수를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교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업그레이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바운드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센터를 데려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와이즈맨이랑 그린이 돌아와도 과연 그 센터를 쓰게 될지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일단 그린이 돌아오면 와이즈맨도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이즈맨도 있고 그린까지 있는데 로빈 로페즈나 데릭 페이버스를 과연 쓸까? 저는 전혀 안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예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은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와이즈맨은 이제 거의 돌아왔고 그린도 플레이오프 전에 한 3월에는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데려오는 센터는 지금 골스가 신장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고생을 하고 한마디로 지금 그쪽에 좀 출혈이 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창고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상처 치료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로페즈나 페이버스가 들어와서 언제 정말 쓰일지 생각을 해보면 루니가 무조건 주전 센터 자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1쿼터 5분도 안 돼서 파울 2개 하면 스몰볼 라인업으로 바뀌기 전에 한 2-3분 정도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린 와이즈맨이 없는 현재 순간적으로 뭐 4-5경기 이득을 보려고 지금 힘들게 맞춰놓은 선수를 내보내고 이렇게 전혀 다른 선수를 데려온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 선수들이 미니멈으로 오겠지만 골스는 사치세 하면 이게 막 5배, 6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치세 내는 거 물론 내가 내는 거 아니라서 전혀 상관없지만 만약에 제가 조엘 레이컵 구단주한테 가서 우리 지금 반창고 같이 잠깐 선수를 데려오는데 한 100억만 쓰시죠 그러면 전 조엘 레이컵이 저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답도 내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 보여서 어떻게든 빨리 이거를 좀 메꿔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잘 알겠지만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내가 참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똑같은 코인에 지금 투자를 한 거고 너무 높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라간다는 믿음으로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 패배에 지금 속도 너무 쓰리고 리뷰하기도 싫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해가지고 제가 라디오처럼 진행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야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올스타전이 왔고 여기까지 이왕에 온 거 휴식 진짜 제대로 취하고
최근의 폼으로 좌절할 이유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골스는 여전히 리그 2위의 팀이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면 상대 애들이 가장 겁내할 팀이 골스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목이 아픕니다. 전 자러 갈게요. 여러분도 오늘 패배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 이제 올스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